교재를 한번 보시면 엄청 두껍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교재인데 우리 그 1장 한번 가보시면 24페이지에 1번에 보니까 원가관리회계 일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관리회계 일반. 시험이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뭐 그런 챕터는 아니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건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거기 위에서 그 동그라미 1번에 24페이지요. 24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그 밑으로 한 4줄 정도 내려가 보시면 그 재무회계는 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재무회계라는 게 뭐냐?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한대요. 오전에 배우신 재무회계가 그런 거거든요.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무제표는 뭐 포괄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라든지 뭐 현금흐름표, 또 뭐 있어요?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뭐 주석과 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만들어가지고 외부에다 공시하는 거 우리가 다트 사이트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는 게 오전에 배웠던 그 재무회계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는 원가회계랑 그 다음에 관리회계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관리회계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오른쪽 끝에 가보시니까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무적 및 비재무적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이며 기능적인 측면으로서의 회계로서 기업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자, 말이 좀 길게 써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누구를 위한 회계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알자라는 그런 회계라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관리 회계니까 내부적인 관리가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좀 갈릴 수밖에 없는데 25페이지에 가보시면 제일 위에 표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구경해 보자고요. 왼쪽에 재무회계 적혀 있고 오른쪽에 관리회계 적혀 있는데 목적을 좀 보시면 재무회계는 외부에다가 보고하는 게 목적이래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뭐예요? 관리회계는 내부에다가 이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다 보고는 안 합니다. 관리회계적인 정보는 그냥 우리끼리 알자라는 그런 내부 관리가 목적이라는 거죠. 정보 이용자를 보시면 재무회계는 외부에다 공시해야 되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예를 들면 뭐 주주나 혹은 뭐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 보라고 만드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관리회계는 내부에 있는 정보제 이용자가 바로 정보 이용자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끼리 알자.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제 경영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사장님.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그 정보 이용자는 그냥 경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위에 목적에 내부 관리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전에 잠깐 우리 살펴봤었죠. 내부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크게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뭐랑 뭐다? 첫 번째로 의사결정, 두 번째로 뭐였어요? 성과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하자는 게 바로 관리회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전달 수단 한번 보시니까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보고서를 좀 만들어주면 된대요. 재무회계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5가지 재무제표 열심히 만들어서 외부에다 공시하는 건데 관리회계는 그런 일정한 왁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보고서를 만들면 된다. 정보의 속성을 보시면 재무회계는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고 관리회계는 미래 예측적인 정보랍니다. 자, 재무회계는 외부에다 공시해야 돼요. 외부에다 공시할 건데 우리 과거에 매출액 요 정도 나왔었고요. 아마 미래에는 매출액이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에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가 괜히 그 예측이 안 맞아버리면 거짓말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다 공시할 때는 항상 사실에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 거니까 보통 과거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다만 관리회계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수반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래 예측적인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정보의 중점은 재무회계는 객관성,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대체 어떤 용도로 쓰려고 숫자를 원하는가 그거에 맞게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준거 기준은 재무회계는 갭, 즉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관리회계에서는 무슨 뭐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는 걸 해야 된대요. 이거 뭐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론 체계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재무회계나 세법은 기준서가 있고 법이 있다고요.
하지만 저랑 같이 배우는 원가관리회계는 기준선언 세법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말대로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냐 그럼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나 세법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말이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줄 그으시고 뭐 형광펜 칠하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저랑 같이 원가관리회계 교재는 여기에 있는 말대로 나오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막 밑줄 긋고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냥 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여튼 보고 주기를 보시면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된대요. 당연히 뭐 연말에 한번 공시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공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정기적인 보고를 하면 됩니다. 관리회계는 수시로 보고해야 된대. 관리회계는 그냥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사장님이 필요로 하실 때마다 그냥 숫자를 만들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보고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재무회계는 이거는 외부적인 그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적인 어떤 관리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가회계는 뭐 하는 건가요?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집어넣자면 여기 가운데쯤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원가회계는 여기에 딱 존재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가회계는 이제부터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원가회계라는 건 결국은 그냥 원가를 계산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회사의 원가는 도대체 얼마라고 할 거냐? 원가를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원가회계인데 원가 계산을 도대체 왜 할 거냐라고 한다면 외부에다가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그래서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손익계산서 만들다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매출액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매출? 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얘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서브를 해주는 거고 당연히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할 때는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그런다는 건데 보통 그런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의 기준은 다 이익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영업이익으로 갈 수도 있고 공헌이익의 개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관리회계 가서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무조건 뭘 반영해야 될 거냐면 원가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까지 반영한 이익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평가를 해야지 그냥 매출액 자체만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원가를 좀 계산해 줘야 되겠다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양쪽을 다 이렇게 서브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가운데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박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박스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가 정보란 즉 원가 회계에서 계산해내는 어떤 원가 회계란 걔네들이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될 수도 있고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될 수도 있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된다는 건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같은 거 말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매출원가라는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지. 근데 내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된다는 건 뭐냐면 계획과 그 다음에 통제를 위해서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계획과 통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획, 통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뭐 이런 말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련된 얘기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좌우지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가 회계가 재무회계랑 그 다음에 관리회계를 동시에 서브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미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라고요. 이런 지금 기본적인 얘기들을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야 원가회계가 누구 도와주게 뭐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왁구가 머릿속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살을 좀 붙인다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공부 한번 해보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활동기준 원가계산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해요? 원가계산 어떻게 하려고? 1번 쉽게 하자. 2번 정확하게 하자.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이상이에요. 어떻게든 조금 정확하게 한번 해보려고.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ABC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알고 있겠네.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장점으로 올바른 것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단점으로 올바른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는 컨셉 자체가 정확하게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장점 중에서 뭘 좀 찾아보셔야 될 거냐면 정확하게 원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단점으로 그럼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는 안 되겠어요. 쉽게 계산되진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건 어려울 거예요. 우리한테는 쉬워 이건. 우리한테는 쉽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원가 계산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원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 걔를 좀 따라가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으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1번, 2번까지밖에 커버가 안 됐잖아요. 3, 4, 5번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든다고요. ABC를 쓰게 되면 원가 계산을 잘할 수가 있게 된다며.
그럼 원가 계산을 당연히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외부에다가 공시한 정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자체의 신뢰성이 확 높아지겠지 이렇게. 이건 재무회계적인 얘기니까 원가관리회계에서 잘 물어보진 않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바로 요 놈이겠지. 원가회계가 더 잘 됐어요. 원가 계산이 잘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관리회계에서 하는 건 우리가 두 가지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하는 거. 요게 바로 관리회계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다라고 한다면 얘가 얘를 도와주는데 얘를 잘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뭘 더 잘하게 되겠어요. 얘를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잘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는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 알고 있다면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짜맞춰지는 내용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맞냐 틀리냐 이런 말 객관식에서 풀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시험 가면 이런 것들을 서술해봐라 이런 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좀 끼워 맞추다 보면 당연히 서술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